자,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? 이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국토이기 및 융합론들 체계도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. 국토이기 및 융합론들 체계도. 전체로 어떻게 됐을까? 자,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? 용어정의가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나옵니다. 여기 나오는 용어정의가 원래 국토이기 및 융합론 법에서는 약 21개 정도 되는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. 21개나 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. 말 자체가 평상시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죠. 왜냐하면 행정청이 자기들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접하지 못한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입니다.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하죠? A, B, C, D 알파벳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? 바로 단어 공부 아닙니까? 이게 무슨 단어인지 뜻을 알아야지 문장을 이해할 수 있지 단어를 모르면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죠. 똑같습니다. 용어들을 먼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이 문장들에 나오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단어들에 대한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공법은 단어 정리부터 즉 용어 정리부터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죠. 자, 본론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개 파트예요. 크게 보면 첫째, 국토에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. 이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고 그러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, 그 행정계획은 크게 여기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. 첫째는 광역도시계획,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,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. 이렇게 광역도시계획, 도시군 기본계획,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여기서 행정계획의 내용들이라는 거. 자, 그래서 이것 순서대로 쭉 정리할 것이고 두 번째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그랬죠. 그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다? 바로 개발입니다. 개발은 함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무슨 개발이 온다? 난개발 오면은 엉망이 되잖아요.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추어 개발할 때 개발하는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바꿔라? 허가 바꿔라. 바로 개발행위 허가가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.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법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개발행위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. 뭐 바꿔래? 허가 받고 해. 그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게 쭉 나올 것이고 또 저 시골 지역들 개발되지 않은 저 시골 지역이 이번에 핫하게 뜬답니다. 다시 말하면 이제 개발이 시작된대. 그럼 저 시골 지역은 원래 보존하려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함부로 개발하면 또 역시 난개발이겠죠.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구역을 지정해놓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?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제대로 관리하자.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저 시골에서 벌어지는 그런 체계적인 활동들이 있더라. 이것도 배웁니다. 세 번째는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해놓고 두 가지가 나오네. 개발밀도 관리구역, 기반시설 부담구역. 이게 뭘까요? 자, 물어볼게요.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개발행위죠. 그죠? 아파트 건설, 개발행위죠.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? 아파트를 지으려면.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있어야 돼요? 진입도로부터 먼저 내야 되죠? 주변에 학교 있어야 되죠? 전기가스 통신, 상하수도시설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?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뭐라 부른다? 기반시설이라 부릅니다. 그럼 개발행위를 하겠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?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답니다. 특수한 구역이야. 어디? 첫째, 개발밀도 관리구역. 두 번째, 기반시설 부담구역. 처음 들어보시죠? 전부 다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 하는 지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하는 지역인지 뭐와 관련돼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더라.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, 기반시설 부담구역. 그 내용들에 관해서 살펴보는 거. 이것이 본론 내용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들. 우리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거 함부로 출입하지 말래요. 자,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.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해서 어떤 조사 측량을 해야 되겠어. 뭐 하면 되죠?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동의를 받으면 되죠. 저 허락을 받으면 되겠죠? 내가요 이러이러한 측량을 해서 필요하니까 당신의 땅에 좀 들어가서 측량 좀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될까요? 라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못 들어가는 거죠. 안 돼요. 들어오지 마세요. 못 들어가죠. 그런데 일정한 공적 목적을 위해서 꼭 타인의 토지 들어가야 돼요. 어떤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돼. 또는 이런 일정한 개발행위를 위해서 필요해서
타인의 토지 좀 들어가야 되겠어. 근데 토지주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공적하는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잖아요. 그래서 법에다 뭘 만들어놨다? 토지 소유자가 안 돼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강제적 출입이라는 게 필요하겠죠. 그런 것들이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.